안녕하십니까. 팩트 주식회사 유창수 대표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로고는 앞에 보시다시피 V입니다. 첫째 장인데요. 제가 그 V를 좀 좋아합니다. 빅토리기도 하고 그래서 회사 로고가 V인데 V를 가지고 있는 로고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V로 했고 회사명이 벡트인데 Virtual Experience Connectivity, 그래서 가상의 체험을 연결한다. 그래서 VECT를 따서 벡트로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토탈 비주얼 솔루션 컴퍼니, 영상 기업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저희 회사가 4년 전에 그 대전시에 했던 랜드마크 미디어 파사드인데요. 대전시에서 이 한비탑에다가 미디어 파사드 경관 영상으로 관광 명소 랜드마크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빔 프로젝터와 LED 전광판 콘텐츠로 해서 지금은 유명한 명소가 돼서 지금도 러닝을 하고 있는 명소인데요. 이런 것들을 하는 영상 솔루션 컴퍼니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IR 저희 북에 Corporate Identity, 그럼 벡트의 기업 정체성은 뭐냐라고 여쭤보시면 저희는 원스톱, 상단에 보시면 원스톱 토탈 비주얼 솔루션 컴퍼니, 기업 정체성인데 원스톱이라고 하면 한방에 디지털 사이즈가 국내 한 2조 원, 글로벌 시장이 한 50조 원 시장인데 디지털 사이즈 시장이 하드웨어로 하면 디스플레이를 얘기하는 거죠. 전자칠판, 빔 프로젝터, LED 전광판, 플랫 패널 TV 사이니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조, 유통도 하면서 콘텐츠 기획 그리고 광고까지 같이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핵심 경쟁력을 따서 원스톱이라고 적고요. 토탈 비주얼 솔루션 컴퍼니라 하면 디지털 사이즈 영역 중에서도 한 영역, 콘텐츠만 한다라든지 제조만 한다라든지 광고만 하는 게 아니라 멀티 디멘셔널하게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토탈 비주얼 솔루션 컴퍼니라고 저희 기업 정체성을 기재를 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5페이지 보시면 한 10,000군데의 파트너가 일을 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20년 전에 사업을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올해 만 50세인데 LG전자 근무하다가 나와서 창업을 해서 처음에는 빔 프로젝터 유통업으로 해서 탄탄하게 실적을 쌓아왔고요. 2010년도에 저희는 280억 매출로 이익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제조, LED 전광판, 전자칠판은 제조하게 됐고 지금은 콘텐츠 기획까지 해서 원스톱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매출을 계속 올려가고 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IR북에 저희 했던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2020년에 충남의 예당호에서 큰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디어 파사드를 때려서 관광 명소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파나소닉 프로젝터 4K 30,000원씩 루멘 여러 대와 콘텐츠로 해서 쇼를 해줬었고 9시 뉴스에 나왔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발병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미디어 파사드가 국내에 미디어 아트와 더불어서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했는데 이런 스팟들을 하는 저는 비주얼 솔루션 컴퍼니입니다. IR북 7페이지 보시면 좌측 상단에 Everywhere Digital Signage, 그래서 제 회사의 모토는 모든 곳에 디지털 사이니지가 들어간다. 모든 곳이라 하면 그야말로 모든 곳입니다. 예를 들면 이 회의실도 지금 빔 프로젝터하고 스크린 정도의 가장 낮은 수준의 디지털 사이즈 구현이 됐는데 저희가 만약 영업을 하면 여기가 사이즈 플랫 패널이라든지 LED 전광판, 콘텐츠를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지금 사이니지가 이제 시작인데 광고, 요새 이제 국내에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5개용 빌딩에 보시면 LED 전광판으로 광고를 하는데 지금 뉴욕이나 도쿄나 상해나 홍콩 가 보시면 전도시가 다 사이즈입니다. 우리는 많이 늦었긴 했는데 이제 광고, 리테일. 둘째 줄에 보시면 리테일인데 저희 요새 백화점에 많이 합니다. 저희 회사에 갖고 있는 트랜스페런트 LED로 해서 투명 LED인데 버튼 한 번 누르면 예를 들면 유리가 아예 다 투명하게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한 조도 한 50도 정도만 볼 수 있고 또 한 번 누르면 아예 안 보이면서 리테일로 광고도 하고 또 요새는 이 사람의 얼굴을 씌워주면서 옷을 바꿔준다든지 이런 시장에서 사이즈가 이제 시작이고요. 엔터테인먼트, 요새 월드 시리즈 이번에 뉴욕 양키스하고 LA 다저스 게임 보시면 스테디움에 있는 콘텐츠,
디지털 사이즈가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교육시장은 말할 나위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디지털 사이즈가 조금씩 커가고 있는데, 과거에는 결국은 이게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툴이기 때문에 종이로 서로 소통했다면, 회의를 하고 교육을 받고 즐겼다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이즈 기술과 하드웨어 콘텐츠로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시작되는 AR, VR, 또 저희 회사 개발하고 있는 AI,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탑재된 하드웨어 콘텐츠 되면 훨씬 더 몰입감이 있는 Virtual Experience, 가상의 체험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R북 8페이지 보시면 좌측 상단에 스피어, 라스베가스에 혹시 가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갔다 왔습니다. 올 1월에. 라스베가스가 어마어마하게 큰 휘황찬란한 도시인데 작년 10월에 3조 원으로 해서 스피어로 해서 착공이 돼서 오픈을 했는데 여기가 밖에가 다 LED입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시면 그 이머시브 무비 시어터를 마이크로 LED로 만들었고 그 천장이 다 LED입니다. 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올림픽 스테디움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곳이라서 올 1월에 많은 분들, 뭐 장관부터 해서 기업 총수들, 기자분들, 또 금융관계자들 다 보고 왔기 때문에 디지털 사이즈 그러면은 라스베가스 스피어가 가장 명수지라고 기억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2월 16일에 디지털 사이즈에서 첫 번째로 상장을 하면 이 브랜드 효과를 가지고 국내와 글로벌하게 나가자는 게 회사의 목표입니다. 뭐 옆에 좌측 가운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현대 퓨처넷에서 뺏기긴 뺏겼는데 현대 퓨처넷에서 상장 회사입니다. 현대백화점 자회사인데 인스파이 리조트에다가 르스페이스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인스파이 리조트가 영종도에 한 3조 원 정도의 미국 기업 리조트입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MZ세들이 많이 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꼴랑 100억 정도 써서 사이즈 LED를 구성해서 핫스팟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요새는 사이즈가 엔터테인먼트, 뭐 백화점, 리테일, 뭐 학교, 스마트 컨퍼런스 모든 곳에 쓰이는 곳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8페이지 이제 홍보 수단인데 요새는 이 사이즈 가지고 홍보도 하죠. 광고도 요새는 종이로 하는 게 아니라 택시에 보시면 이게 LED거든요. 이런 거 한 1, 200만 원 설치해서 돌리면 1년 안에 뽑는 게 아니라 6개월 뽑습니다. 광고도 하고 강남들의 G라이트도 이거는 사이즈로 쇼를 했던 거. 뉴욕 타임스퀘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뉴욕 타임스퀘어 가보시면 전체가 다 LED죠. 그래서 대전은행교 이건 저희가 관공서하고 하는 건데 요새 지역 예산들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곳에 사이즈 활용을 해서 관광의 핫스팟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제 버스 정거장 LED 스마트 쉘터인데 이것도 저희 협력사하고도 일을 했었는데 요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버스장 양양에 스마트 쉘터,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스마트 LED 쉘터로 해서 앉아있는 동안 국민들이 광고도 보고 또 즐기고 또 핸드폰하고 모바일폰하고 인터랙티브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지방 예산, 또 지역 예산, 교육 예산을 통해서 이 큰 디지털 사이즈 예산을 통해서 회사가 올라타서 저 벡트가 상장을 돼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이제 글로벌 시장이 한 50조 원, 그리고 국내 시장은 한 2조에서 한 3조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제 예를 들면 이 디지털 사이즈 2조 원 시장의 구성을 보면 하드웨어로 먼저 보면 빔 프로젝터가 한 2, 3천억 원 정도 시장. 그 다음에 전자칠판,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가 한 3, 4천억 정도 시장. 그 다음에 LED 전광판이 한 5천억 시장. 그 다음에 플랫 패널 TV를 사용한 사이즈 한 5천억. 나머지는 콘텐츠에서 한 2조 원 정도 시장이 있는데 저희 벡트만이 상장사든 비상장사든 유일하게 프로젝터, 전자칠판, 플랫 패널 TV, LED를 다 제조 및 유통하면서 콘텐츠까지 같이 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번에 상장하면서 피어 그룹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하는 토탈 비전 솔루션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결국 디지털 사이즈인데 디지털 사이즈는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툴이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바일 폰이라든지 모든 삶의 기기들을 영유한다면 디지털 사이즈가 있어야지 2명 이상의 다중 인원들이 그 공간이 뭐 교육시설이든 리테일이든 스마트 컨퍼런스 모든 곳에 다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11페이지가 저희가 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 경기도 아산에서 연락이 와서 생태 곤충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공간인데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주말에 다 관광을 하고 티켓을 팝니다.
마지막에 미디어 아트룸 만들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 호텔 요 플로어 한 반 정도 크기, 층고는 한 요 정도로 해서 미디어 아트룸을 만들어줬고 마지막에 가서 이머시브하게, 인터랙티브하게 만지면은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러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때마다 가서 반기마다 가서 콘텐츠 리뉴얼을 해서 결국은 눈으로 보고 이런 것들 생태 공충어를 이머시브 뮤직을 만들면 더 몰입감 있게 버추얼 익스피리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2페이지는 이제 저희 회사 간략한 소개인데요. 제가 이제 올해 50세고 30세에 창업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여의도에 LG 트윈타워 사관에 있었던 해외 수출팀에서 사회생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LG전자에 한 3년,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에 한 1년 정도 했기 때문에 제가 결국은 저희 회사 올해 매출 한 7, 800억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국내 매출이지만 상장 효과를 통해서 저는 이제 내년부터는 글로벌하게 제가 수출이 저의 핵심 역량이기 때문에 글로벌 디지털 사이즈 회사가 되자는 게 회사의 상장 목적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한 8년, 일본에서 1년 유학을 해서 미국은 영어는 제 네이티브고요. 일본어도 웬만큼 비즈니스 에피는 가능하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을 제가 태핑하는데 큰 역량,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역삼동에 사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사옥에 지하 1층에 VFX 룸이 있고 2층에 플랫패널 TV로 하는 전자칠판 여러 가지 데모룸이 있는데 사실 저희 영상 기기 또는 콘텐츠는 이 페이퍼로 설명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역삼동에 저희 오시면 저희가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께 직접 IR을 하겠습니다. 직접 만져보시고 느껴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희 회사의 지하 1층의 사옥의 VFX 룸에 LED 전광판이 한 500인치 정도, 한 400인치, 500인치 큰 LED가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게 2에서 3톤 트럭이 올라갈 수 있는 사이즈거든요. 그리고 발로 이렇게 만지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AI 음성이 인식이 되는 전자칠판을 저희가 이번 다음 달에 출시해서 이제 조달로 판매를 하는데 그런 것들 직접 느껴보시고 만져보시면 느끼게 됩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본사가 한 50명 정도 있어서 50명은 기획, 마케팅, 콘텐츠를 하고 있고요. 공장은 성남과 인천 계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한 50명이 제조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전자칠판 그리고 LED 전광판 이런 것들은 직접 생산을 해야지 판매가 가능하게끔 법 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이 제조사를 갖고 콘텐츠 계획을 같이 가져가야지 디지털 사이즈가 성장이 가능하고 또 이익 실현이 가능하고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야기의 요약인데요. 13페이지 보시면 IR북입니다. 사이즈 구축. 저희가 프로젝터 파나소닉 총판으로 한 지난 15년 동안 매년 8,000세트 정도 판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유통 능력 그리고 하드웨어 개발, 제조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통합 기획이 가능하고 콘텐츠를 태워서 이제 신기술들, VR, AR, XR, MR, AI 같은 신기술 접목이 돼야지 디지털 사이즈에서 탄탄하게 회사를 성장을 시키면서 글로벌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는 정부 정책 사업입니다. 우리나라가 교육 예산이 1년에 한 20조 원을 태웁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 기사가 나요. 아니 학생 수는 줄는데 2조 원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20조를 쓰냐. 그리고 지금 다다음 달에도 지금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AI 디지털 국가 사업이 이제 시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팔았던 납품했던 전자칠판에다가 이 AI 디지털 교육사를 탑재해서 이제 결국은 정상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AI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예산들이 많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올해만 뭐 전자칠판 예산만 한 3천억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대한민국의 핵심 경쟁이 결국은 교육 빼고는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앞으로도 계속 스마트 러닝에 투자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5개 광고 자유 표시 규격인데 대한민국은 5개 광고 제한법이 세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나 뉴욕이나 홍콩 상해보다 사이즈가 5개형 사이즈가 많이 딸리지만 우리나라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먼저 명동하고 광화문을 풉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즈가 보시는 5개형 광고가 지금은 뭐 강남역이나 삼성역이나 제한된 공간에서 볼 수 있지만 앞으로 많이 보게 되실 거고 이런 명동, 광화문 등등에 저희가 영업 기회를 가지고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어서 많이 보일 걸로 보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시티처럼 대한민국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이 광고법을 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4페이지 보시면 이제 현재의 비즈니스 영역입니다. 현재는 2024년 현재 저희가 맨 왼쪽에 교육용 사이니지. 전자칠판은 저희가 올해 한 4, 500억 정도 매출 예상을 하는데 마켓시ェ어 한 2위. 작년도 2위였고요. 그래서 15% 정도 마켓시ェ어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상업용 사이즈. 프로젝터는 저희가 15년째 매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터는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250억 매출로 계속 깔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터를 15년 전이었던 2010년도에도 한 280억 팔았고 올해도 한 250억. 그래서 프로젝터가 초창기에는 주로 교육 학교 시설이었는데 지금은 커머셜로 해서 미디어 아트, 미디어 파사드, 리테일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이즈 콘텐츠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콘텐츠 팀을 저희가 2019년 말에 2020년 초에 만들어서 한 5년 하고 있는데 이 기획 콘텐츠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곳에 저희가 제안하면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은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직 내년에 론칭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장을 하면 저희는 B2B 기업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B2C, 국민들과 만날 수 있는 B2C 플랫폼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000군데 정도의 디지털 사이닝 기기를 많이 이미 설치해 놨기 때문에 이런 유효 공간에 미디어 아트 또는 100년 이상 된 아티스트들은 IP가 없습니다. 뭐 반고라든지 모네, 뭐 마네, 미카노제는 다 공짜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디지털 아트, 예를 들어서 벡트에 한 1, 2만 원만 구독료를 서비스를 지불하면 디지털 기기가 놀고 있을 때 이런 아트를 틀어놓을 수 있도록 저희가 OTT 구독 서비스를 론칭을 해서 진정한 국민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이즈 회사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는 저희 벡트가 현재 저희가 용이하고 있는 사업의 영역입니다. 외측이 스마트 러닝, 다 벡트 저희 회사가 했던 것들인데 뭐 스마트 러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스마트 컨퍼런스, 그래서 요 위에 보시면 여기는 저희가 아주대학교에 LED로 깔아놓은 겁니다. 아주대학교 대강당에 아주대학교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수원에 가보시면. 근데 거기에 LED를 깔므로써 엄청난 효과가 있죠. 상당히 보시면 이 대강당에 LED가 있고 없고가 교수님이나 총장님이나 학생들이 행사도 하고 컨퍼런스 할 때 막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엄청난 예산을 쓴 것도 아닙니다. 1, 200억 들어간 것도 아니고 1, 20억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운데 보시면 광고 홍보인데 이런 것들도 요새는 다 광고 홍보를 종이로 하지 않습니다. 플러스 다 사인이죠. 어디 가보시든지 뭐 인천의 입국장이든 뭐 KTX 역사든 관공서든 뭐 코엑스차 가보시면 다 모든 게 다 홍보가 사인인데 사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이 앞으로 한 10배는 지금부터 성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 예를 들면 요게 이제 우측 상단이 저희가 했던 건인데 고양시에 가보시면 현대자동차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M세대들이 자동차만 보는 게 아니라 미디어 아트를 통해서 이머시브하게 경험을 하라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터와 디지털 사인 기술을 가지고 미디어 아트 룸을 만들었던 거죠. 요 하단은 저희가 지금 DDP 동대문에 가시면 간송미술관 프라이빗 뮤지엄에서 하는 그곳에 콘텐츠를 디지털해서 지금 티켓팅을 하고 있는데 협업을 해서 저희가 쇼를 하고 있고 이런 미디어 같은 것들이 요새는 기업 홍보하는 데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대비긴 한데 지금 영업하고 있는데 종로에 모 회사입니다. 모 회사. 이제 어쨌든 모 회사인데 상장 대기업인데 자기가 한 2개 층을 줄 테니 미디어 아트 룸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기업의 홍보관 뭐 이런 것들이 다 미디어 아트로 들어가고 있죠. 뭐 퍼포먼스 아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콘서트나 보시면 다 이제 뒤에 사이즈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저희가 영업을 하고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출이 작년에는 689억에 영업이익이 40억이 났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상장 효과 그리고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해서 론칭을 해서 1,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고 이익이 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지난 15년 동안 재무제표 보시면 한 번도 적자를 난 해가 없었습니다. 고객사 수는 계속 늘어가고 있고요. 작년에 올해 한 10,000군데 정도인데 상장 브랜드 효과를 가지고 더 많은 신뢰를 가지고 각종 기관, 기업 영업을 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했던 건인데 이건 이제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 이번에 그 노수용 씨하고 최태원 씨 딸이 결혼했는데 워커힐 호텔은 SK 겁니다. 여기가 아마 제 생각에는 플레이트당 한 15에서 한 20만 원짜리 가장 비싼 예식장인데 여기에 전광판 한 500인치에 이 샹들레가 3D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했을 때 어마어마한 비주얼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뭐 몇 억 정도면 되는 건데 이런 거 가지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요새는 F&B, 푸드 앤 베버리지, 카페라든지 식당도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요청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벡트의 그럼 핵심 경쟁력은 뭐냐? 저희 회사는 컨설팅, 기획, 콘텐츠, 하드웨어 설치, 운영까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 H사라고 해서 여기에 뭐냐면 현대퓨처넷입니다. 현대퓨처넷 상장사인데 현대퓨처넷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디지털 사이니지 회사라고 자기를 표방을 하는데 사실은 콘텐츠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자가 많이 납니다. 달리 저희는 하드웨어, 제조, 유통 및 콘텐츠를 같이 하기 때문에 항상 흑자가 나고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고 또 이렇게 돼야지 수출이 가능한 거죠. 동남아, 일본 시장에 콘텐츠 달랑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 핵심 경쟁력을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시간 제한상 제가 말이 좀 빨라져서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분 내에 좀 끝내달라고 그래갖고 한 10분 남았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벡트는 플래닝, 하드웨어, 콘텐츠. 그래서 오른쪽이 예시인데 실제 저희가 러닝을 하고 있는 쇼인데 국립농업박물관도 역시 미디어 아트룸을 만들어달라. 박물관 맨 끝에. 그래서 저희가 여기 전체 플로어의 한 반 정도로 해서 프로젝터 한 20, 30대로 해서 미디어 아트 쇼를 해주고 있고 콘텐츠를 이 농업박물관이니까 파밍에 관계된 콘텐츠를 분기마다 리뉴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하드웨어로 먼저 매출 이익을 내고 콘텐츠를 거기에 녹여서 유지보수비를 5년 계약을 하고 콘텐츠를 리뉴얼하면서 AS를 해줄 수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팔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이트를 계속 관리해줌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영업이 가능한 거죠. 사이니지 하드웨어 경쟁력 20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사이니지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LED도 마이크로 LED냐, 픽셀 피치가 어떻게 되느냐, 난 LED가 손으로 만지면 인터넷에 움직일 수 있느냐, 빔 프로젝터도 4만 원씩이냐, 4K냐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미디어 아트나 미디어 파스를 구현하기 때문에 저희가 R&D를 계속 하고 있고 이것에다가 이제 공모 자금이 들어오면 두 가지의 출처입니다. 결국은 R&D, 두 번째는 해외 마케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은 7, 8박밖에 못하지만 결국은 중기 연결을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핵심 요점을 해야지 그래도 매출 몇천억 정도 매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1페이지는 저희 사이니지 콘텐츠 경쟁력인데 2019년도 하단에 보시면 예시인데 추추파크에 그 레일웨이 바이크가 있습니다. 바이크가 그러니까 레일웨이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거기에 빔 프로젝터 100대로 해서 콘텐츠를 태워서 사람들이 관광하면서 그 콘텐츠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콘텐츠 제작 능력이 있어야지 또 하드웨어도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획 능력, 콘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 뭐 예당호, 뭐 22년에 농업박물관, 뭐 워커힐 호텔, 아까 말씀드린 DDP의 간송미술관 이런 것들이 다 콘텐츠 기획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러닝을 할 수 있는 거죠. 22페이지는 보시면 저희 고객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년 동안 사업을 유통을 시작을 해서 제조, 콘텐츠 기획을 움직여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웬만한 기관은 저희가 다 들어갔습니다. 웬만한 대기업, 금융기관, 호텔, 전시장,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 지자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초, 중, 고 대학교 사실 저희 제품이 안 깔린 기관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겁니다. 23페이지입니다. 결국 이제 영업력이 되게 중요한 핵심 역량 중에 하나인데 저희 회사에 이 B2B의 디지털 사이니지 예산은 사실 2, 3년 전부터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다음 달에 하세 이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4억이 이제 삼성역에 올라가기 시작 전입니다, 지금.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10조 원 정도의 땅을 사서 이제 건축이 올라갈 텐데 지금부터 이미 영업을 해서 지금 현대자동차 4억도 아마 다 사이즈가 될 겁니다. 로비에 LED 전광판,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에 사이니지, 회의실마다 스마트 컨퍼런스룸 모든 곳에 사이즈가 깔릴 텐데 이미 2, 3년부터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회사 같이 영업을 각 기관마다 또는 뭐 관수가 됐든 기업이 됐든 미디어아트가 됐든 SI 영업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예산을 잡아서 지속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AS까지 돌리는데 디지털 사이즈가 제일 좋은 게 또 AS입니다. 디지털 기기가 파일이 되면은 사이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최소한 하루에서 빠르면 한 3일 내에 AS를 다 합니다. LED 전광판이든 뭐 빔 프로젝터든 플랫 패널 전자칠판 이런 거를 가지고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저희 회사 계속 성장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2023년 올해 저희가 부산의 박형준 시장님 모시고 개회식을 했습니다. 부경대에 100주년 기념 탑에다가
사이즈를 때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파워스틱 프로젝터하고 콘텐츠를 가지고 지금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경대에 지금 핫스팟이 됐습니다. 가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부경대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이런 거 하나로 엄청나게 핫스팟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25페이지 보시면 우선 올해하고 내년에 1,000억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기자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자. 그래서 전자칠판이 저희 2등인데 내년에 여러 가지 아이템 출시, 기술, 또 IP 효과를 통해서 전자칠판도 매출을 끌어올리고 LED도 끌어올리고 그래서 기존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1등이 되자는 게 우선 내년까지 목표고 그 다음에 요거는 2025년 요 하단에 보시면 이게 울산의 태화루입니다. 태화루에 스카이워크라고 하는 관광 명소가 있는데 거기에 미디어 파사 저희가 때려주는 건데 다음 달에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백억도 아니다 이런 것도 1, 20억 예산을 가지고 핫스팟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몰입형 미디어 콘텐츠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매출을 더 확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시장, 특히 동남아가 5억, 동남아 시장의 인구가 5억입니다. 전자칠판이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예를 들면 베트남에 저희가 상장 효과를 가지고 베트남 정부하고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서 전자칠판을 깔아도 그만 한 1, 2천억 되죠. 그래서 이런 글로벌 수출 사업을 통해서 결국은 글로벌 사이즈 회사가 되자는 게 목표입니다. 26페이지 요거는 이제 AI에 관계된 것들인데 AI가 지금 디지털 사이즈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26페이지입니다. 유치원 미래형 디지털 교실 구축 정부 사업인데 정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AI를 연계를 해서 여기 보시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실제 조달 등록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건데 AI를 통해서 모션 월 아기들이 플레이 앤 런 그러니까 놀면서 이 콘텐츠를 만지면서 콘텐츠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모션 4 발끝으로 이렇게 하면 사이즈를 해서 막 움직여요.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면 샌드인데 이거는 모래 흙으로 이렇게 손을 긁으면 물이 샥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디지털 사이즈로 해서 이머시브하게 인터랙티브하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모션 블락이다. 블락을 쌓으면 콘텐츠가 바뀝니다. 맨 오른쪽은 그물을 이렇게 뜨면 물고기가 움직여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AI 개발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전자칠판은 음성으로 이제 선생님이 음성으로 불러내면 콘텐츠가 나온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공모 자금을 가지고 디지털 사이즈의 AI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제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아직 개발은 안 됐는데 예를 들면 공모 자금 가지고 개발해야 되죠. 사이즈도 예를 들어서 역사에 보시면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플래퍼나 LED로. 그걸 갖다가 카메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이게 40세 남성인지 70세 여성인지에 따라서 광고가 변환되는 이런 것도 저희가 론칭 계획이기 때문에 AI가 탑재되면 훨씬 더 파워풀한 디지털 하드웨어와 콘텐츠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7페이지 거의 마지막인데 결국은 디지털 사이즈가 모든 곳에 확대된다. 그래서 5개 광고. 그 27페이지 2번 보시면 하단인데 이게 이제 지난달에 넷플릭스에서 그 흑백 요리사 방영했었잖아요. 그거 보시면 바닥하고 전체가 다 사이즈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경쟁사한테 뺏겼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요새는 다큐멘터리, 무비, 뭐 콘서트 여러 가지 곳에 사이즈가 들어가고 있고 공공시설, 공사범 보시면 인천 창의공항이나 인천공항 가보시면 다 사이즈인데 저희가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 또 영업도 하고 있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오른쪽들은 보면 백화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간송미술과 DDP 이런 것들이 그림입니다. 28페이지는 저희 회사 이제 그 사진인데 저희가 지하 1층에 VFX 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가수들 촬영도 하고 또 고객들이 와서 이런 것들 보고 느끼면서 만지면서 아 사이즈가 이렇게 운영될 수 있구나 라고 한번 보여주는 거고요. 좌측 하단이 28페이지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울산 태화루강의 스카이워크의 미디어 파사드 용인 거죠. 29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미디어 아티스트 구독형 서비스니까 요거는 건너가겠습니다. 그래서 30페이지 그래서 결국 디지털 사이즈가 이제 시작일 뿐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확장이 되고 있다. 좌측 보시면 공연 경험, 대형 이벤트, TV쇼, 버추얼 스튜디오, 경기장, 쇼핑몰, 전시관, 5개 광고, 스마트 시티 이런 곳에 지금의 기술들 그리고 AI, VR, AI 기술을 탑재를 하면 더 폭발적으로 글로벌을 갈 수 있기 때문에 31페이지 저희 회사가 목표하는 바인데 2030년까지 월드 넘버원 토탈 비주얼 솔루션 컴퍼니 되자는 게 회사의 비전입니다.